통역인에게 어떤 자료도 줄 수 없다. 통역인은 그냥 현장에 와서 통역만 하면 된다. 라면서 아무런 자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입니다. 제가 졸업시험 후 한 달 일상 브이로그라는 영상에서 법정 통역인 인증 시험을 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통역에 제가 합격을 했고 얼마 전에 처음으로 법정 통역을 다녀오게 되어서 법정 통역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 통역인이 되는 방법, 법정 통역 준비 과정, 실제 법정 통역 진행 절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정 통역이 워낙에 정보가 없어서 저도 준비할 때 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저는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통역을 가르쳐주신 교수님한테도 연락을 드려보고 또 법정 통역 경험이 많은 다른 선배님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그렇게 조언을 얻으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통역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법정 통역을 실제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법정 통역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법정 통역인이 되려면 대법원에서 실시하는 법정 통역인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시험이 정기적으로 매년 언제 시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가끔씩 검색창에 법정 통역인 인증 시험을 검색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통대 재학생이시라면 동기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시험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은 두 개의 파트로 나뉘는데요. 필기시험 그리고 통역 실기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법률 지식이나 법정 통역인 관련 기본 소양, 윤리 이런 것들 시험 보고요. 통역 실기시험은 실제로 재판에서 진행된 그런 멘트들을 직접 통역하고 그걸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을 합쳐서 80점 이상이 된 분들만 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험 성적에 따라서 법정 통역 인증인 그리고 준인증인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법정 통역일을 어떻게 받게 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9월 초에 통역을 다녀왔는데 제가 연락을 받은 건 7월 말쯤이었어요. 한 달 반 전에 통역 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제일 처음에는 재판부에서 연락이 와요. 여기는 무슨 직업이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재판이 열리는데 통역할 수 있겠냐 라고 해서 물어보시고 제가 할 수 있다 라고 승낙을 하면 제가 통역인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나면은 며칠 내로 법원에서 소환장을 등기로 보내주시는데요. 소환장은 이렇게 생긴 문서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이 안에 소환장이 들어서 오는데 소환장 내용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봉투만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소환장을 받게 되면은 생각보다 재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이게 뭐 사건 번호가 몇 번이고 뭐 원고 피고 누구고 재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재판정에서 열린다. 그리고 이게 무슨 사건이다 라고 한마디 정도만 나와 있고 그 외에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쟁점이 뭐고 이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담당했던 사건은 난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난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찾아본 다음에 담당 실무관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어떤 사건의 담당 통역인인데 혹시 뭐 소장이나 답변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통역인에게 어떤 자료도 줄 수 없다. 통역인은 그냥 현장에 와서 통역만 하면 된다. 라면서 아무런 자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막막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이랑 선배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통역 자료를 재판부에서 잘 공유를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법정 통역 경력이 되게 많아서 재판부에서 신뢰를 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를 대부분 공유를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정 통역을 준비할 때는 생각보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준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맡았던 사건은 행정재판의 2심 재판이었고 난민 관련 재판이었어요. 일단은 소환장에 나와 있는 사건 번호를 기반으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사건의 대략적인 히스토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1심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서칭을 했어요. 난민과 관련된 특히 중국인 난민 신청자와 관련된
그런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고 난민의 뭐 법적인 정의라던가 난민 신청 유형이라던가 난민을 인정해주는 요건이라던가 난민 심사 진행 절차라던가 이런 내용을 한국어랑 중국어로 최대한 많이 검색을 해보면서 난민 사건은 대략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찾아서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라던가 이런 거를 따로 정리해서 번역문을 만들어서 계속 달달달달 외우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법정 통역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인데요. 일단 법원에 일찍 도착을 합니다. 저는 재판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도착을 했고 재판정 근처에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재판 시작하기 10분 전쯤에 재판정 앞으로 가니까 실무관님이 나오셔서 온 사람들 출석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사건 통역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같이 따라 들어가서 통역인 선서랑 계좌이체 확인서인가요? 그 2장의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좀 기다리게 되는데 기다리면서 제 테이킹 노트랑 제가 통역할 때 보려고 만들어 놓은 단어장이나 정형문헌, 번역문 이런 것들을 챙겨서 손에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사건 번호가 호명되고 원고 누구인 사건 통역인 뭐 도착했냐 확인하고 이제 앞쪽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서 테이킹할 준비를 착착착착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재판장님이 통역인 일어나라 라고 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제 신분을 일단 확인하시고 통역인 선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앉아서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에서 나오는 모든 멘트를 다 통역을 하는 건데요. 제가 듣기로는 형사재판에서는 통역인이 피고인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통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행정심판이라 그런지 아니면 뭐 고등법원 재판이라 재판정이 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증인석이 좀 떨어진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진 자리에서 마이크를 통해 통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고요. 재판장님이 질문하실 게 다 끝나면은 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통역인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짐을 바로 싸서 일어나서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재판이 진행돼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됐던 부분은 제가 이 사건의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고 통역을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표현이나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양쪽의 주장이 소장과 답변서를 통해서 이미 1차로 서면으로 정리가 된 상태여서 그런지 실제 현장에서 재판장님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한 질문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할 때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통대생활 하실 정도의 중국어 실력이라면 그리고 특히 사법통역 관련 수업을 들어보신 분이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통역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통역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한 달 뒤에 제가 신청서를 작성한 그 계좌로 통역료가 입금된다고 하고요. 저도 아직 받아보진 않아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법정 통역인이 되는 방법, 법정 통역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 법정 통역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정 통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실제로 법정 통역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막막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